여기가 석세스 아카데미, 즉 성공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니까 자기 결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장교다, 나는 지휘관이다, 나는 리더다. 다시 말하면 장교, 지휘관, 리더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부하에게 지시하고 목표를 달성한, 즉 폴로우미,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게 리더예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폴로우미. 누가 가라해서 가고, 가라해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하자니까 하고, 하지 말자니까 안 하고. 요것은 두 번째예요. 쫄병이, 좀비.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그러거든요. 리빙 데드. 영혼을 뽑아버린, 주술사가 영혼을 뽑아버린 인간, 요것을 좀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요게 생각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난 핑계를 대지. 이 핑계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다면 한다. 나는 게으름병이야. 이 게으름, 나중에 게으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무지무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이건 몸을 빨리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고 성과가 나는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성과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면서 살겠다. 그래서 반드시 1000만 원 고지를 점령해. 이 과거가 있으면 요거 50% 디스카운트 된 겁니다. 이거 이 1000만 원 고지라는 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백전불태 이렇게 됩니다. 위험할 태자입니다. 요 위험할 태자 옆에 붙은 요자는 요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요자가 들어갑니다.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상대를 모르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승률 50%다.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50%다. 그 말입니다. 부지피 부지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필태. 싸울 때마다 이태롭다. 그러면 내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적이 누구냐? 내 적이 누구냐? 요 내 적이 여기 보면 요 사람들이 전부 적이에요. 나 자신, 스폰서앤드 파트너, 고객. 이거 이상하잖아요. 요게 물리치기가 어려운 게요. 우군인 것 같으면서 적군이에요, 이게. 이게 적이 명확하면은 가서 때려 부수면 되는데 이게 우군인 것 같으면서도 적군이에요. 우리 대중가요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으면 남이 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이게. 나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유인들, 철학자들, 현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구동성으로 하거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철학자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쉬우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 뭐가 있어요? 우선 체면이 있죠. 우리는 체면의 문화거든요. 그걸 수치의 문화라고도 하죠. 우리 문화는 수치의 문화 또는 체면의 문화라고도 합니다. 수치의 문화. 수치가 가치 기준의 행동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걸 수치의 문화라고 그럽니다. 요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절대적 원칙이나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가 내 행동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 그래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한중일 삼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한국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과 체면이 서로 결부되면서 다리를 잡으니까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져요. 요걸 극복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관계가 무지무지 복잡해요. 여기 일단 결혼을 하면은 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온데가 안 데 없고 대표적으로 남는 게 아줌마하고 누구 엄마하고 둘이 남죠.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어디 동창, 계모임, 뭐 교회 누구누구 이 관계가 연나무, 대추나무 연거리도 해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못할 핑계거리가 있어요. 오늘 시댁의 시삼촌 조카의 생일 100일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봐야 되는데 내가 종손이니까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내가 장남이니까 가봐야 되는 이런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존재해요. 여기 못 나올 핑계가 존재한다고. 사업을 못할 핑계가 존재를 해요. 이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나 자신이에요.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군이면서 적군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군이면서 적군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당신이 뭐라고 하건 옳다고 생각한다. 요 신념이 있어야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싶다. 혜택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행동,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거요. 그러니까 나는 장교다. 난 주체적으로 내 의사결정을 한다.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와 파트너. 이건 특정 스폰서와 특정 파트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구조에서 나 자신은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파트너거든요. 여기 있다면은 여기 또 있고 나는 여기에 스폰서이고 여기에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 파트너를 자기 사조직의 부하인 양 자기 패러다임대로 다루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자기가 낀 안경을 벗어주고 이건 무지무지하게 잘 보이니까 이거 끼고 다녀. 그거 똑같아요. 패러다임은 안경이거든요. 어떤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눈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어제 우리 박광길 회장님이 말했듯이 앞에 보이는 불빛이 어선의 불빛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군함이니까 네가 비켜라고 할 수 있지만 저놈이 등대의 불빛이라고 이 사고 구조를 바꾸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등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렇듯이 안경이고 사고의 틀인데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파트너에게 벗어주고 이거 끼워. 내가 써보니까 무지무지 좋거든. 안 보이는데요? 안경은 괜찮은데 네 눈이 엉망이라 그래. 눈을 바꿔! 그러면 그게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자기의 패러다임대로 일렬종대로 세우려고 하는 스폰서는 우군이 아니라 적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본부에 있어 보면요. 내 저놈 보기 싫어서 내 그만두겠다 하는 놈이 많거든요. 내가 안 했으면 했지 저 쌍판떼기 보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그건 뭐예요? 우군이에요? 적이에요? 적이에요. 적이라고 이게 스폰서가 적이에요. 적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결코 쌍판떼기 볼만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장교고 리더고 지휘관이면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뭐 하려고 않고 스폰서가 뭐 안 도와주나 하고 요것만 받아먹고 아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빨아먹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파트너도 있어요. 이게 당신이 나를 리크루팅 했으니까 뭐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뭐 있다고 소리한 파트너는 그 말 자체로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동료예요. 나를 도와주는 동료 우군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걸 그냥 저놈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때려주기도 못하고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건 특정 파트너, 특정 스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조직에서 모든 회원은 파트너인 동시에 스폰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투편성에서 본 바와 같이 또는 작전명령에 본 바와 같이 자기가 석세스 아카데미, 다시 말하는 성공사관학교를 졸업한 성공사관학교의 생도인 장교 후보생이고 장교로고 리더고 이렇게 감안한다면 어디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것은 서로 상호 협력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할 노릇을 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스폰서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보도 않고 이거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이게 완전 거머리 아니야 이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할 일을 다 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형제들이나 또는 같은 센터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서로 문의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보다 커지는 걸 시너지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상호 인터랙션이라고 그러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호작용은 어떤 때 가능하냐? 상호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를 때 상대방은 자기가 모르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상대방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고 상호 교환하면 더 커져요 지식이. 방법이 나온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기 것을 다 하고 모르는 것을 스폰서에게 묻고 파트너가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지가 해봐야지. 그래서 얼른 보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우군 같은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버려 이게. 마지막으로 고객인데 이 고객이 우리 우군 같은데 사람 화나게 만들죠. 당신이나 해. 뭐 그런다든지. 아이고 오죽할 일 없으면 그따구 짓거리 하고 있냐.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럼 어때요? 화가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게 만들죠 이게. 예. 우군 같은데 아주 열불나게 만드는 게 고객이에요 이게 사실은. 요걸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화를 낸다거나 그만두면 고객에게 지는 겁니다. 그렇죠? 적에게 지는 거예요. 적에게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고객이 우군이 되게 하려면 핏대나게 하는 고객을 웃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을 이기는 거예요. 이 고객이란 적을 물리쳐서 우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 스폰서 앤 파트너 그리고 고객은 우군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적군이 될 수 있고 적군이지만은 점 하나 띄워버리면 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남과 님. 누가 그 가사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예. 요걸 이게. 그래서 지피지기라는 게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는 게 곧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걸 알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대를 알고 나만 알면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승병. 여기서 병은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병은 병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군대, 전쟁, 병기 등등을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군대예요. 승병. 이기는 군대는 선승. 먼저 이겨놓고 이후 구전. 그 후에 전쟁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지는 군대는 패병. 지는 군대입니다. 지는 군대는 선전. 먼저 지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먼저 싸워놓고 이기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싸워놓고 이기기를 바란다. 자,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해도 이길 뚱말뚱한데 성공할 뚱말뚱한데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싸움을 시작한다. 그럼 10중 8구차예요. 먼저 이긴다는 게 뭐겠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애터미 사업, 즉 애터미 사업이 됐건 세탁소가 됐건 빵집이 됐건 간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객관적 조건, 과학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요 10중 8구 망해요. 망한다고요. 이게 먼저 이겨놓고 해야 돼요. 아, 이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 시스템, 제품의 품질과 가격 시스템, 보상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되느냐 하는 걸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치밀한 계획. 치밀한 계획 없이 작전에 성공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해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건 달성이 안 돼요.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고지를 점령해놓고, 정해놓고, 다시 말하면 점령할 도시를 정해놓고, 적을 점령하려면 우리 무기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병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항공력, 함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탱크, 포,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후방에서 준비해가지고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한이 주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달성하라. 그런데 천일 천만원 작전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1000만원이다. 1000일까지다. 숫자로 명확하고 그걸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도 명확하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승병이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려면은 먼저 이겨놓고 시작해야 돼. 이겨놓고 시작해. 그래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센터, 모든 사업자가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하루에 몇 포인트 이상 걷기 전에는, 몇 명 이상 리크루트하기 전에는 퇴근 자체를 안 한다. 이런 게 하나의 목표가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 지침이. 그리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우리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이디어이고 이제 행동 계획이라면 작전 개시야. 작전 개시. 다른 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벤치마킹은 되지만은 전부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체적으로 그 팀에서 결정해야 돼요. 카피하면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해요. 먼저 이겨놓고, 자, 객관적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주체적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혼자 하지 말고, 아까 적이 될 수 있는 요 부분을 전부 우군으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우군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적이, 즉 남이 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패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그러니까 1000만원 고지를, 1000일 1000만원 고지를 점령하라 했을 때 죽으라고 하다 보면 2000만원이 되고 2500만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 머릿속이 농경사회나 산업화사회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건 자기밖에 못해요. 이건 자기밖에 못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예를 들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어쩌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딴 딸아는 거의 맞아 죽었어요. 저 자식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했거든. 우리 동기생 중에, 고등학교 동기생 중에 그런 애들 많아요. 막 시 쓴다고 시만 쓰는 녀석이 있고, 글 쓴다고 하는 녀석이 있고, 어떤 놈은 기타 치는 놈이 있고 그래요. 어떤 놈은 또 바둑만 계속 두는 놈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애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훌륭하게 됐어요, 그 분야에. 사실은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정보 사회고 승자 독식 시대다. Winner takes all. 승자가 다 가져가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승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고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지식을 쌓아야 돼. 패러다임이 엉망인데 지식을 쌓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으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홀에 의자 정도 나고 있다. 의자가 왜 저렇게 돼 있어? 하고 의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자 정도 해서 뭐 할 거냐 말이야, 그거.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라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유통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뭐 급하지는 않지만 해야 돼요. 이 세계 경제 흐름, 국내 경제 흐름, 경제 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고객을 리크루팅하고 하는데 설명은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고, 인간의 소비 심리는 뭐가 어떤 것이고, 제품,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건강과 관계되니까 건강은 어떤 것이고 등등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해서 안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크게 성공할 수도 없어요. 큰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려면은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게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떤 철학자가, 그 철학자 이름을 나 잊어버렸어요. 한 말을, 진짜 맞다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거 맞다. 의사 선생님을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럼 보고 자동차 정비해보라 그랬어요. 정비공한테 날마다 아마 기합 받을 거예요. 나이 그 정도 먹은 놈이 그거 하나 못하냐고. 왜? 그 양반은 의학은 잘 알지만은 자동차 정비는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식하고 누가 무식하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의 양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을 가지고 무식하다 유식하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달걀 후라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을 전혀 몰라요. 바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더 몰라요. 더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그쪽에서는 무식한 거라고. 그러면 누가 유식하고 누가 무식하냐, 그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장 잘 정의한 게 어디에 있냐면 논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 논어를 읽어보고 지식의 정의로서는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톨스토이가 읽어봐서, 톨스토이가 논어를 읽어보고 어떻게 지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님보다 9살 연하인데, 공자의 일생은 이 자로와 함께 같이 갑니다. 자로는 공자님의 제자이면서 친구예요. 자로가 없는 공자의 일생은 의미가 없어요. 참 그 자체예요. 제자이면서 친구예요. 왜냐하면 공자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 오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배웠어요. 자로는 그 당시에 소위 협객이었습니다. 협객은 지금 우리 같으면 임꺽정이에요. 임꺽정. 협객이었어요. 칼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하다가 부잣것 뺏어다가 이렇게 주고 하는 협객이었어요. 이 자로라는 사람이 공자가 뭘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자식이 뭘 가르치는지 가서 때려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공자의 인품에 감화돼 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제자가 됩니다. 이 자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황무식한 놈이에요. 그 당시에 불황무식하다는 것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자가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를 안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자를 만들고
한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불황무식한 놈한테 공자님이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간땡이가 붓기 시작하죠. 하하, 내가 뭔가 알거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거 안 되겠죠. 자기 몸의 분신이에요. 왜냐하면 공자의 일생은 이 불황무식한 놈을,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을 선비는 우리 개념의 조선왕조의 선비가 아니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사라고 하는데 이걸로 만드는 것이 공자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서인을 사로 만드는 과정이 공자의 일생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자로라는 사람이 자로. 근데 자로의 어릴 적 이름이 유입니다. 유. 공자가 유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유야. 자, 자기 제자 9살 어린 제자를 어릴 적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떻다는 걸 나타냅니까? 무지무지 친밀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애기 때 이름을 유야 불렀어요. 회녀 지지호. 너에게 지지호.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그렇게 한 거예요. 저 회자는 가르치려 했자입니다. 가르치려 했자. 즉 지식인이라는 게 뭔지 가르쳐주마. 그 말이에요 지금. 가르쳐주마.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그 말이에요. 아는 것. 안다고 하고. 위는 뭐뭐 하나.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왜 공자님이 저런 말을 했겠어요? 자식 글자 몇 개 알아가지고 아는 척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가 쉽고 좋다는 게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후계자 이건희 회장님한테 평생을 두고 읽으라고 준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학자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제가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한 전문가들이세요.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톨스토이가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톨스토이 인생론에가 들어있어요. 이 말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인생론에 어떻게 지식을 이렇게 잘 정의했느냐. 지식인을 이렇게 정의했느냐. 따라서 유식과 무식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유식하다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이만.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 공부는 우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안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아무리 의사 선생님을 했지만은 유통에 대해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무식한 거예요. 유통에 대해서. 그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무리 자기 스폰서가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라도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 자세가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은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내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장교이고 리더이고 그리고 지휘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당신이 뭐라고 하건 옳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더 알아봐라. 당신이 나보다 더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마음 공부. 그리고 몸으로 실제로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으면 안 돼요.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공부를 철저히 해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철저히 하면은 아마 3년 이내에 초과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